안녕하세요. 오늘은 엔트리로 찾아뵙게 됐어요. 어, 처음 하는 친구들부터 조금 엔트리를 할 줄 아는 친구들까지 모두 다 따라해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봤고요. 어떤 작품을 만들지 고민을 해보다가 어떤 아이디어든 뭐든지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오늘 비가 오니까 비와 관련된 이제 엔트리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엔트리 사이트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고요. 검색창에 엔트리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에 entry.org 주소창에 입력하셔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페이지에 접속을 하셨으면 만들기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시면 여기 작품 만들기 있으시죠? 물론 그 전에 작품을 저장하고 또 나중에 수정하기 위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좋고요. 로그인 하게 되면은 이 로그인 버튼 대신 이 자리에 본인의 아이디가 적혀 있게 됩니다. 로그인 버튼은 안 보이고. 자, 그러면 페이지 접속하고 로그인 했다는 가정하에 작품 만들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기본 화면이 나오죠? 여기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보여지는 화면이고 여기 밑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브젝트들의 목록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크기를 조절한다던가 위치를 조절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어떤 명령을 시킬 건지, 어떤 일들을 시킬 건지 코드를, 블럭들을 갖다 붙여놓는 곳이고요. 밖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비와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 음, 일단 주인공 먼저 꺼내 볼게요. 여기 이제 처음에 엔트리봇이 이렇게 있을 때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거는 여기에 X 쳐져 있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오브젝트를 삭제할 수 있고요. 가끔 배경을 넣어놓고 삭제가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배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 여기 자물쇠가 잠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우기 버튼, X 버튼을 눌러도 삭제가 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자물쇠를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자물쇠가 열린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삭제를 하면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주인공 친구 엔트리봇을 먼저 꺼낼 건데 선생님은 이 걷는 엔트리봇을 하나 꺼낼게요.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펜 모양이 붙은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 한번 먼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 친구는 펜이 안 붙어 있던 친구고 이 친구는 펜이 붙어 있던 친구죠. 이 친구 클릭해서 모양을 한번 눌러보면 가방을 맨 엔트리봇은 이렇게 화면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가방을 맨 엔트리봇은 이런 모양이 있고 또 왼쪽을 보고 있는 모양도 있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양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이 안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팔을 예를 들어서 내리고 싶다던가 다리를 일자로 모으고 싶다던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펜 모양이 붙어 있지 않은 오브젝트들은 여기에서 따로 편집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편집을 하는 게 쉽거나 자유롭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팔을 내리고 싶으면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돌리고 또 뭐 좌우 반전도 눌러서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엔트리봇에 볼이 떨어져 나가버렸죠. 우리가 사각으로 된 툴로 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물론 고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해놓고 여기와 여기를 다시 색칠해 주는 거예요. 연필 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자, 우리는 여기 배 있는 부분을 색칠을 해주기 위해서 배와 똑같은 색이 필요해요. 그래서 색깔 이거 눌러서 스포이드
스포이드는 색을 뽑아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스포이드를 누르고 이렇게 우리가 뽑고 싶은 색이 이렇게 가져가면 똑같은 색이 골라졌죠.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칠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펜 굵기가 조금 작으니까 10으로 해서 칠해 볼게요. 색을 잘못 뽑았네요. 이렇게 칠해줄 수 있고요. 여기도 칠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잘려나간 얼굴도 마저 고쳐줄 수 있을 거고 팔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편집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마우스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완전히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꺼낸 오브젝트 중에 이렇게 펜이 붙어있던 오브젝트들은 오브젝트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발도 선택하면 회전할 수 있는 툴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막 고쳐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 펜 툴이 붙어 있는 것과 안 붙어 있는 것에 대한 차이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시 제가 원하는 오브젝트, 이걸 하나 넣겠습니다. 다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움직여주면은 화면의 비율과 우리 블럭을 갖다 놓을 공간의 비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작업하기 편한 대로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편집을 해줄 수 있고요. 이 친구를 일단 키보드를 통해서 움직이게 해줄 거예요. 자, 움직일 거니까 당연히 여기 보라색 움직임에 있는 블록들을 가져다 쓸 건데 움직이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움직임을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X좌표값, Y좌표값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또는 몇 초 동안 몇만큼 움직이기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차이를 한번 볼게요. Y좌표는 잠깐 지우고 자, X좌표를 만약에 100만큼 바꾼다고 한다면 시작 했을 때 바로 여기로 순간이동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1초 동안 100만큼 Y값은 0을 줄게요. 100만큼 움직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뭐뭐만큼 바꾸기와 몇 초 동안 뭐뭐만큼 바꾸기는 이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얼만큼을 움직일 거고 그게 순간이동을 할 건지 아니면 미끄러지듯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건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만큼 바꾸기는 현재 위치를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100만큼 바꾸기를 붙여놓고 실행을 하면 여기까지 오죠. 제가 오브젝트를 이쪽에다가 움직여 놓고 100만큼 바꾸기를 하면 여기에 움직이죠. 즉,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이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도착하는 곳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여기로 올 거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로 올 거고 그리고 시간 개념을 주면은 순간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일 거고 이해되셨죠? 뭐뭐만큼 바꾸기 말고 위치로 이동하기도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x100이라고 해볼게요. 자, 엔트리봇이 여기 있을 때 x100 위치로 이동하기를 붙여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로 옵니다. 다시 정지하고 여기다 놓고 실행을 할게요. 똑같이 여기로 옵니다.
그 전에 엔트리봇이 어디에 있었던지 100 위치로 가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 위치로 오는 거예요. 방금 뭐뭐만큼 움직이기들은 그 블록을 실행하기 전에 있었던 위치에 따라서 도착하는 위치가 다 다르게 되었죠. 그런데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는 그 전에 어디에 있었던지 해당하는 위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 개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고요. 또 가까이 있으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겠죠. 짧은 거리를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뭐만큼 움직이기와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시간 개념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시간 개념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스케이트를 타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걸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모양을 같이 바꿔주면서 이동을 해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 있는 모양 탭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쪽에 큰 화면이 보이죠? 이렇게 차렷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걷는 모습이 나누어져서 하나씩 이렇게 보이게 돼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걷게 만들 수 있느냐? 시작을 하면 이 블럭들을 잠깐 치워 놓을게요. X좌표를 10만큼 바꿀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일을 20번 정도 반복한다고 하고요. 너무 빨리 움직여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중간에 0.1초 기다리기 하나 넣어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걸어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표현이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모양에 걷는 것과 상관이 없는 모양이 있다면은 하나하나씩 지정을 해주면 돼요. 지금은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썼지만 특정 모양으로 바꾸는 블럭도 있어요. 1번부터 이름이 길어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7번까지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요. 만약에 1번부터 7번까지 모양 중에 7번은 빼고 쓰고 싶으면 1번부터 6번까지만 계속 반복을 시켜주면 되죠. 자,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오브젝트가 이거인데 여기에 본인이 원하는 모양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양 추가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모양 추가를 해서 뒤돈 모습이 필요하다. 이걸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오브젝트에는 1번부터 7번까지밖에 없었지만 하나가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뒤를 돌아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추가해 줄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뒤돌아본 모습이 있는데 이제 이 그림 모양 추가하기를 눌러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과 완벽히 일치하는 모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엔트리봇도 있는데 이 친구를 뭔가 더 꾸며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양 가져오기도 쓸 수 있습니다. 모양 가져오기를 눌러서 물건에 뭐 이런 글러브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엔트리봇과 방금 추가한 글러브가
하나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글러브 때문에 놀란 모습처럼 보이죠? 이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모양을 다 편집을 한 다음에 저장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 여기 썸네일에 보면 9번 모양 같은 경우에는 글러브가 표시가 안 되죠. 아직 제가 편집을 원하는 대로 했지만 저장이 안 돼서 그래요. 저장을 눌러보면 이렇게 글러브 모양이 같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다시 1번 그림부터 반복을 했을 때 걷다가 글러브 모양도 잘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그림이 작아지는 것들은 원래 우리가 쓰던 모양과 이 모양의 크기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려준다던가 하는 부분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것과 여기서 그리고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 이 펜 그림이 붙어 있는 것과 안 붙어 있는 것에 대한 차이, 그리고 모양을 추가하는 방법, 정해진 모양을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모양에다가 무언가를 더 추가하고 싶을 때는 여기 모양 가져오기. 이것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새로 그리는 것도 가능해요. 모양 추가하기 했을 때 여기서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이나 아니면 새로 그리는 거, 이 버튼을 통해서 더 다양한 모양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엔트리 봇을 꺼내 놓고요. 저는 엔트리봇이 산책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나타나서 비가 올 때 그 비를 피해서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 친구 일단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려면은 우리가 키보드 뭐 오른쪽 왼쪽 버튼을 통해서 움직이게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된 다음에 키보드를 눌러서 무언가 작동을 하게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와 이 조건 블럭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바로 시작 카테고리에서 Q 키를 눌렀을 때 이런 블럭을 가지고 와서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도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조금 더 간단해 보이는 이 Q 키를 눌렀을 때부터 해볼게요. 구분이 조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클릭하고 위쪽 화살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위 누르면은 위로 점프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위, 아래 위치가 바뀌어야 되니까 Y 좌표 값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움직임 들어가서 Y 좌표를 얼만큼 바꾸기.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마이너스 100만큼 바꾸게 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죠. 실행을 해보면 위를 눌렀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시간 개념을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몇 초 동안 y좌표 얼마큼 바꾸기, 몇 초 동안 y좌표 얼마큼 바꾸기. 그러면 이 0.2초 기다리기는 필요가 없겠죠. 위에서 다섯 번째 몇 초 동안 얼마큼 바꾸기. 0.2초 동안 x좌표는 바꾸지 않고 y좌표는 100만큼 바꾸고요. 다시 내려오라고 마이너스 100만큼 해볼게요.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나요? 그러면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모양을 바꿔볼까요? 위 버튼을 누르면
Y좌표를 조금만 바꿀게요. 그리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도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를 10씩 10번 가면 100만큼 똑같이 가겠죠? 그리고 내려오는 것도 100만큼 이렇게 해볼게요. 다리도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점프를 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벤트 키라고 보통 부릅니다. 무슨 키를 눌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이벤트를 한다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의 생일날 내가 이벤트를 해줬다. 이럴 때 이벤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이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로 만들어주게 되면 가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실행하고 나서 이제 끝나는 건데 만약에 실행을 시작하고 나서 끝나기 전에 위쪽 화살표를 또 누른다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실행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한 번씩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저 하늘까지. 이런 게임이 필요하면 그때는 이런 방법을 써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엔트리봇이 점프 할 수밖에 없고 뭐 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이제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하면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이거하고 여기서 이제 반복하게 막 하고 있는데 또 누르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까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코드를 다 하면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이거 말고는 어떤 방식으로 또 구현을 해볼 수 있느냐. 자, 우리 조건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조건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의 위에서 6번째 만일 참이라면 이 블럭을 가져다 놓으면 이 참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조건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점프를 할 거니까 판단에 가서 위에서 두 번째 Q키가 눌러져 있는가 이 블럭을 가져와서 똑같이 생긴 육각형 모양에다 집어 넣을게요. 자, 집어 넣을 때 다른 블럭도 마찬가지지만 뭐 중간이든 오른쪽 끝쪽을 잡으세요. 그리고 왼쪽 끝을 이쪽 참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참의 육각형이 하얗게 테두리가 변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나요? 이때 놓으면 들어갑니다. 이런 데다 놓고 이렇게 놓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클릭하고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면 그때 놓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쪽 화살표 이렇게 눌러볼게요. 위쪽 화살표 눌렀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하라고 시키면 되겠죠. 이 내용을 똑같이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제가 계속 반복하기도 꺼내놨죠. 자, 이대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붙여놓고 실행을 시키면 눌러도 움직이질 않아요. 시작했을 때 엔트리봇이 위쪽 화살표가 한번 눌렸는지 확인해보고 안 눌렸으니까 이 행동을 안 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제 눌러도 이 친구가 점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을 해줘야겠죠. 위쪽 화살표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안 눌렸다고 해도 다시 또 눌렸나?
안 눌렸나?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언제라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이 블럭을 통째로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눌러도 기다렸다가 눌러도 잘 반응을 하죠. 그리고 계속 누르고 있어 볼게요. 자, 하늘 높이는 날아가지 않죠. 공중에 떠 있다거나 이거는 이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일단 이것들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 이벤트 키를 썼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그런 하늘을 날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코드를 가져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일단 왼쪽, 오른쪽으로 걸어 다니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조건문 이거를 쓸 거고요. 오른쪽 화살표부터 해볼게요.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눌렀으니까 X좌표를 조금 바꾸고 5만큼 바꾸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붙이고 한 번만 하게 되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아직 왼쪽은 없으니까 이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왼쪽 화살표로 바꾸고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5로 바꿔줄게요. 그럼 오른쪽, 왼쪽도 되는데 왼쪽을 누르게 되면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하고 싶으면 이대로 해도 되고요. 만약에 왼쪽을 누르면 왼쪽을 보면서 걸어가게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바꿔도 괜찮아요. 자, 저는 한번 바꿔 볼게요.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아니 블록 중에 생김새 뭐 좌우 모양 뒤집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든 갖다 붙이게 되면 계속 모양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공 엔트리봇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 상황인지 왼쪽을 보고 있는 상황인지를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양을 다 편집해줘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모양으로 간단히 해볼게요. 자, 모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모습이 있잖아요. 1번, 7번, 1, 2, 3. 조금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1번이랑 7번은 삭제해 볼게요. 이만큼만 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모양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름이 너무 길어서 조금 나중에 고를 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먼저 바꿔줘 볼게요. 이건 오른쪽을 보는 거니까 5, 1, 5, 2, 5, 3, 5, 4, 5. 자, 이렇게 오른쪽을 보고 있는 5가지의 모양이 이제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왼쪽을 바라보는 모양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 하나 더 생겼죠. 이 친구는 왼 1로 이름을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반전, 좌우를 뒤집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주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보고 있는 5가지의 모양과 왼쪽 모양 하나가 생겼어요. 이 친구도 오른쪽 2번째도 복제해서 왼2라고 써주고 모양 뒤집고 저장해 줄게요. 오른쪽 3번째도 왼3 뒤집고 저장하고 오른쪽 4번째도 왼4 뒤집고 저장하겠습니다. 오른쪽 5번째 것도 왼쪽 5번째라고 바꾸고 뒤집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5가지 모양이 됐고요. 6번부터 10번까지는 왼쪽을 바라본 5가지의 모양이 됐습니다. 이때 자, 그럼 코드를 바꿔줄 거예요. 오른쪽 키를 누르면 X5만큼 이동하는 건 맞는데 이제 다음 모양으로 계속 바꾸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다 왼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 방금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 어떤 모양으로 바꾸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5일로 바꾸기 이걸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5개를 붙이고 2, 3, 4, 5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너무 빨라서 이렇게 모양 바꾸고 조금 움직이고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이제 변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중간에 0.1초 기다리기까지 해서 이렇게 3가지 블럭을 한 세트로 5개를 붙여놨어요. 모양만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엄청 천천히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은 뭔가 블럭이 조금 많고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양으로 바꾸기는 51부터 52, 53, 54, 55 이걸로만 바뀌는 거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똑같죠. X좌표를 1만큼 바꾸거나 0.1만큼 바꾸는 거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비교를 위해서 여기다가 놔두게 되고 계산해 보면 저희가 글자를 편집하거나 숫자를 가지고 식을 만들고 이런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 지금 이 55로 바꾸기, 55라는 모양으로 바꾸기 여기를 한번 이제 조절을 좀 해볼게요.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보면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라는 블럭이 있어요. 이거는 글자와 글자를 합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모양의 이름을 다 통일했었죠. 그래서 지금 왼쪽 거 할 차례니까 왼 1, 왼 2, 왼 3, 왼 4, 왼 5 이렇게만 돼 있죠.
그러면은 when으로 고쳐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1, 2, 3, 4, 5가 바뀌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게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when 1이라는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when 1이라는 모양이 있으니까 잘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1, 2, 3, 4, 5로 자동으로 바뀌게 해주고 반복하기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 하고 많이 해본 친구들이 조금 잘 이해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괜찮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쨌든 1, 2, 3, 4, 5니까 5번을 반복을 할까요? 5번을 반복을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숫자가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 하나 만들어 줘 볼게요. 변수는 자료에 가서 변수 만들기 걷기라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 걷기 값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이렇게 붙여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걷기를 0으로 할게요. 걷기를 0으로 이렇게 처음에 밖에서 정해놓고 걷기 값이라는 걸 정해놓고 시작하면 걷기에 1을 더할게요. 그러면 이 블럭을 실행을 시키면 걷기는 0값이었다가 시작하자마자 걷기에 1이 더해지니까 걷기 값은 지금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블럭이 밑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1로 바뀐 걷기 값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럼 when 1이 되는 거죠. when 1, when 1 모양으로 바꾸고 이만큼 움직이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5번 반복해야 되니까 다시 여기로 올라왔을 때 또 1만큼 더하라니까 이제 이거는 2라는 값을 갖겠죠. 걷기라는 값은. 변수는 이제 뭐 쉽게 변하는 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이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거기에 또 1을 더하라고 하니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when 2 모양으로 바뀌고 또 돌아오면 또 1 더해서 3으로 해서 when 3 모양으로 바꾸게 되고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0으로 바꾸죠. 처음에 실행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다시 0부터 1, 2, 3, 4, 5 이렇게 바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자, 오른쪽 눌렀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되고 왼쪽을 눌렀을 때도 마이너스 1을 줬어야 되는데요. 그죠? 마이너스의 값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블럭과 이 블럭 비슷한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이 조금 더 하기 편한 부분으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더 단순하지만 이제 블럭을 붙이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블럭도 적은 만큼 고치기도 쉽죠. 지금 실행을 했을 때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만큼 움직이기를 뭐 3만큼이든 5만큼이든 조금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 이것도 3, 이것도 3, 이것도 3 이렇게 5가지를 다 바꿔야 되죠. 그럼 만약에 얘를 바꾸고 싶으면 얘만 마이너스 3으로 하나만 바꿔주면 되죠. 실행해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정도로 움직이고요. 이 정도로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5 정도 해볼게요. 조금 더 차이가 느껴지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이고 오른쪽에 맞게 바꿔줘 볼게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 바꿔주세요.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걷기 0, 다 똑같죠? 이것만 5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5를 5로 바꿔줄게요. 이 코드의 장점은 또 고치기가 쉽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하나만 만들어주게 되면은 오른쪽 하나만 만들어주게 되면은 왼쪽은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되겠죠. 잘 움직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변수를 만들었을 때 무조건 여기 화면에 보이게 돼요. 물론 만들 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라도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제 속성에 가서 변수를 보면 이제 이 변수 이름 옆에 화살표를 누를 수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시작값이나 어디서 지금 이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눈 모양을 눌러서 눈을 감겨주면 이렇게 변수는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움직이는 거는 해결이 됐고요. 그렇죠? 좀 더 빨리 움직일까요? 10 마이너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엔트리봇이 산책을 나와서 걷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이제 집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경에 야외를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으로 할까요? 그럼 이제 엔트리봇이 공원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가 갑자기 와야 되니까 구름도 하나 꺼내볼게요. 구름, 먹구름이 좋을 것 같아요. 먹구름도 하나 꺼내고 비도 하나 꺼내볼게요. 비는 비가 있네요. 이 비를 꺼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름과 비가 잘 나왔고요. 나중에 이제 엔트리봇이 산책을 하다가 이 구름과 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게임 같은 거를 만들다 보면은 인트로든 아니면 이제 게임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듯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 게임의 목적이 무엇인지, 뭐 어떻게 해야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지 이런 설명들, 뭐 게임의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는 거라고 보면 좋은데요. 이제 우리는 지금 말을 해서 알고 있지만 이 엔트리봇은 산책을 나왔다가 이제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빨리 뛰어서 비를 안 맞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풍선으로 한번 해줘 볼게요. 함수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요거는 잠깐 있다가 그대로 다른 데다 한번 써볼 거고요. 밑에다 잠깐 내려놓고 시작하게 되면 말을 해볼게요. 말을 할 건데 함수를 써볼 거예요. 왜 함수를 쓰냐 하면 이제 그냥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2초 동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애니메이션적인 효과를 한번 줘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글자를 쓰듯이 여기다가 뭐 이렇게 글자를 쓰듯이 하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고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함수의 기능도 한번 알아볼 겸 해서 자, 일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이런 블럭들을
이제 한 군데다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는 사용자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고요. 어디에 쓰든 뭐 다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한번 직접 만들면서 왜 쓰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 만들기 한번 눌러주고요. 그럼 이제 함수 정의하기라고 써 있는데 뭐 정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말풍선으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문자 숫자 값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함수 정의하기 문자 숫자 값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함수는 함수라고 적혀 있는 곳은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이 함수가 무엇을 하려는 함수인지 설명을 적어주면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코딩할 때 가져다 쓰기가 훨씬 편하겠죠. 말하기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기만 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나중에 방금 적은 말하기라는 게 여기에 붙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써서 아직은 코드가 완성이 안 됐지만 자, 다시 편집하고 싶을 때는 여기 말하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럼 다시 아까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왔죠.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써줄 거기 때문에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순서를 잘 지정을 하기 위해서 또 자료에 가서 변수 만들기 누르고 변수 여기 이름을 이번에 글자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약간 걷기였고요. 자, 그러면 몇 번 반복하기를 한번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자 숫자 값, 아까 우리가 여기 함수 만들 때 여기서 갖다 집어넣었던 거죠.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빼게 되면은 똑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빼주게 돼요. 이걸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숫자 값 번 반복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했다면 안녕하세요는 몇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계산에 가서 아까 글자든 뭐 수식이든 이런 것들을 편집할 수 있다고 했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에 보면은 무엇 무엇의 글자 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꺼내서 문자 숫자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안녕하세요의 글자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블럭 두 개 합친 걸 통해서 안녕하세요를 입력을 하면 5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으면은 5번 반복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이라고 두 글자만 함수에 가서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안녕이라고만 입력을 했다면 이 함수를 실행을 할 때 여기에 안녕이라는 글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녕은 다시 여기로 가죠. 그래서 안녕의 글자 수를 확인을 합니다. 두 글자인 거 확인을 했으니까 2번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안녕하세요를 입력을 했다면 이 자리에 안녕하세요라는 값이 오게 되는 거고 그 안녕하세요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안녕하세요의 글자 수는 5글자다 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5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즉 연동이 되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어떤 값이 입력이 되든 거기에 맞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저 이제 더 해볼게요. 우리는 말풍선으로 할 거니까 생김새에 가서 위에서 네 번째 무엇을 말하기를 꺼내 볼게요. 무엇을 말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다시 계산에 가서
쭉 내리다 보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보면 두 번째 글자부터 다섯 번째까지 글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꺼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안녕 엔트리라고 돼 있죠. 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빼서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입력된 글자, 뭐 안녕이든 안녕하세요든 그 안녕하세요부터 안녕하세요라는 글자의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글자를 말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할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글자 수법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만 화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안녕, 안녕하, 안녕하세, 안녕하세요까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끝나는 몇 번째까지 글자인지를 얘기해주는 이 끝나는 부분을 조절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순서 때문에 이렇게 글자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변수 만든 거는 여기 자료에 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눌러서 글자 값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글자 값을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글자를 몇으로 정하기를 여기 위에다가 붙여서 0으로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시작할 때 1을 더해줄 겁니다. 우리 아까 대입해봤던 거랑 똑같아요. 자, 글자는 처음에 0입니다. 글자라는 변수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가 입력됐다고 치면은 여기에 안녕하세요의 글자 수를 확인하니까 5번 반복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1을 더하니까 글자 값은 처음에 0에서 1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여기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안녕하세요 입력된 거에 첫 번째에서 첫 번째까지의 글자, 즉 안만 나오겠죠. 그리고 5번 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위로 갔더니 이번엔 1만 1을 더하니까 글자라는 값은 2가 됐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다시 돌아가면 또 글자에 1을 더해서 글자는 3이 되고 내려왔을 때 1부터 3까지 안녕하 다시 돌아가면 또 1 더해서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조금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일단 이대로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고치는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 확인을 누르고 이렇게 붙여볼게요. 실행을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이게 써지는 게 보였나요? 너무 빨리 써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블럭을 바꿔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몇 초 기다리기를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몇 초 동안 말하기를 꺼내서 이걸 통째로 여기다 이렇게 옮겨 볼게요. 그리고 0.2초 이렇게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말하는 것처럼 한 글자씩 써지는 부분 확인이 되나요? 그리고 조금 더 꾸며볼게요. 소리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키보드를 눌러서 타이핑을 하듯이 소리에 가서 여기 소리 탭에 가서 소리 추가하기를 누르고요. 어떤 소리를 하면 좋을까요? 악기 쪽으로 가볼게요. 이 드럼 테두리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0.3초 정도 재생이 되는 소리네요. 자, 그러면 소리를 추가하고 났더니 이제 대상 없음에서 드럼 테두리로 다 바뀌게 됐죠. 그러면은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고 0.3초를 한번 맞춰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나. 잘 확인이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을 원하는 친구도 있고 원하지 않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함수의 기능도 한번 알아보고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적인 효과도 구현할 수 있다. 이걸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함수 뭐 이렇게 함수 정의하기 눌러서 여기 안에다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넣으면 된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굳이 만들지 않고 여기다 그냥 뭐 안녕하세요의 글자 수 이거를 다 넣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함수의 가장 편한 점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바로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또 써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말만 바꿔주게 되면 똑같은 효과를 여러 번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을 써볼까요? 산책을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산책하기 좋은 날씨라고. 글자가 만약에 써지는 게 조금 느린 것 같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수 더블 클릭해서 편집하는 거 들어온 다음에 이 숫자를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0.1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글자라는 변수도 이제 안 보이게 여기 눈을 한번 감겨주고요. 자, 산책하기 좋은 날씨인데 갑자기 이제 뭐 먹구름이 나타나서 비가 쏟아져야 되죠. 엔트리봇은 그걸 피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너 명령 실행해 라는 식으로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죠. 사인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해야 될 것들이 간단하다면 몇 초 기다리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구름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모양을 숨기고 있다가 오른쪽에서 슥 하고 나타날 거기 때문에 미리 x좌표 값을 200만큼 바꿔 놓을게요. 그럼 실행하면 화면에 안 보이죠, 이 자리에. 그리고 나서 1초 동안 마이너스 200만큼 이렇게 움직이라고 해볼게요. 모양 보이기를 안 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엔트리봇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구름이 벌써 나와버렸죠.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호를 주거나 기다리기를 쓸 수 있어요. 기다리기 먼저 해볼게요. 기다리기를 사용을 하려면 일단 대략적으로 이 친구가 나와야 되는, 구름이 나와야 되는 시간을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한 3초 정도 있다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흐름에서 이렇게 3초 기다리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말이 끝나고 구름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코드, 이 기다리기 블럭을 사용하는데 장점은 뭐 비교적 간단하다가 정도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엔트리봇이 할 말이 더 있어요. 저는 엔트리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 두 개 다 말하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이 코드를 바꿨다면 구름친 이걸
띄어놨군요. 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말이 조금 더 길어졌거나 다른 일들도 해야 됐다면은 이 시간이 안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호는 신호 보내기를 통해서 한다면 엔트리봇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이 구름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이제 움직이라고. 그러면은 신호는 여기 속성 탭에 가서 여기 변수 옆에 신호를 클릭해서 신호 추가하기를 눌러봅니다. 구름이라는 신호를 만들어 볼게요. 변수 이름을 막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벌써 변수도 2개 쓰고 신호도 하나째 쓰고 있죠.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럼 뭐 1111, 222, 3333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중에 그 신호를 쓰려고 할 때 뭐가 뭔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잘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구름이라는 신호를 만들었어요. 그럼 엔트리봇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시작에서 이 신호와 관련된 명령어들 중에 신호 보내기가 있어요. 구름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구름이라는 신호를 보내고요. 구름은 그 구름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이렇게 모양을 보이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다 마치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엔트리봇이 신호 보내기 전에 뭐 다른 일 하느라 2초 정도 더 기다렸다고 해도 2초 후에 이렇게 잘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신호를 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름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약간 게임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위치를 막 왔다 갔다 할게요. 그리고 거기서 비가 내릴 거예요. 자, 신호를 받았으면 이제 이렇게 움직였죠. 움직인 다음에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x 값을 계속 바꿔줘야겠죠. 마이너스를 주면 왼쪽으로 가고 플러스 값을 주면 오른쪽으로 가고 움직임 눌러서 시간도 같이 줄게요. 몇 초 동안 뭐만큼 움직이기 이걸 반복할 거니까 나중에 반복하게 붙일 거고요. 자, 그러면 얼만큼 움직여야 되는지는 현재 이 구름의 위치를 먼저 볼게요. 자, 오브젝트 목록에서 이 구름의 이름, 먹구름을 찾아보면 x값이 153이라고 돼 있어요. 153.5라고. 친구들이 만든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숫자가 변하듯이 친구들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x좌표의 위치는 여기 이 중심점, 구름 오브젝트 가운데 있는 이 동그라미, 이거의 위치예요. 즉, 이렇게 중심점이 끝에 가게 되면은 약 240, 여기는 마이너스 240인데요. 랜덤 값을 줄 때 240부터 마이너스 240이라고 주게 되면은 구름이 반 정도 잘려나가겠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싫다고 하면 구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가고 싶은 곳까지 한번 놔보세요. 그리고 나서 x값을 확인했더니 165 정도 되네요. 반대쪽도 비슷하겠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165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위치 이동하기 여기에다가 뭐만큼 움직이기가 아니라 이거를 써야 되겠네요. 뭐만큼이 아니라 위치로 이동하기 쓸게요. 우리 방금 오브젝트를 움직이면서 목록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165부터 165까지 그 사이에서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랜덤 값은 계산을 눌러서 위에서 5번째 무작위수 요거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65부터 165까지 무작위수라고 하면 구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위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고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는 안 바뀔 거니까 지금 96으로 되어 있네요. 자, 95로 이렇게 맞춰보고 y값은 고정으로 95를 줍니다. 그리고 뭐 이동하는 속도도 조금 랜덤을 주면 왔다 갔다 좀 변칙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무작위수를 넣고 뭐 0.5부터 1 사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기에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구름이 나와서 일정하지 않은 속도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저 이동하는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이제 피해서 오른쪽에 있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정지해보고요. 자, 구름이 움직이는 건 됐어요. 지금 움직이는 건 됐고 그러면 움직이는 구름에 따라서 이 비가 아래로 주룩주룩 내려야겠죠. 이 비의 크기가 조금 크다 싶으면 이렇게 좀 줄여줘도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너무 작아져서 편집하기가 힘들면 여기 이 큰 사각형 틀 버튼을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편집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비는 어쨌든 구름을 따라다니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 방울이 내려야겠죠. 그래서 이 비에게는 코딩을 해주는데 이따가 얘가 신호를 받으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신호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신호를 받으면 이따가 시간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몇 초쯤 있다가 이제 계속 비가 내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비는 계속 구름을 따라다녀야 되니까 계속 반복하기에 움직임 따라다니는 거니까 움직임 가서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 위에서 5, 7, 8, 10번째네요.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붙여주고 화살표를 눌러서 구름은 먹구름이죠. 먹구름 1 위치로 이동하게 할게요. 잘 따라다니나 한번 볼게요. 2초가 지났으니까 여기 지금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저기서 이제 비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비 오브젝트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비가 쭉 해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던가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실제로 비는 그렇게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 오브젝트를 여러 개 추가하는 게 아니라 비 오브젝트에 복제본을 만들 거예요. 복제본을 만들어서 뭐 복사본, 분신 이런 것들과 같은 말이죠. 복제본을 만들어서 구름에서 비가 내리게 할 거예요. 자, 위치로 이동은 하는데 비가 올때 이제 보이면 되니까 우선 모양을 숨기고 있을게요. 처음부터 신호 받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숨겨놔야겠네요. 시작하면 일단 모양 숨기고 구름 나오면은 이제 저기로 계속 갈 거예요. 여기로 계속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모양을 숨긴 채로 따라다니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빗방울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몇 초 기다리기 그리고 흐름에서 밑에 쪽으로 내려보면은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가 있습니다. 밑에서 3번째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고 만약에 비가 일정하게 오는 게 싫으면 이 2초 기다리기에다가도 계산해서 5번째 무작위 수를 넣어주세요. 빗방울도 변칙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조금 더 게임적인 재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빗방울의 경우 시작하면 모양을 숨기고 있다가 구름 시도 받으면 2초만 기다리고 계속 구름을 따라다니면서 랜덤 시간을 기다렸다가 복제본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복제본이 나왔을 때 무엇을 할지 결정해 주면 돼요. 자, 다시 흐름으로 가서 아까 만들었던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위에 보면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가 있죠. 생성되었을 때 아까 우리 모양 숨겼으니까 모양 보이기 먼저 하고요. 자, 생성이 되면은 이제 아래로 계속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 한번 해볼게요. 계속 반복하게 하고 y좌표를 마이너스 30 바꾸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작아서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잘 보이시나요? 비 내려오는 거. 지금 딱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죠? 비가 조금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말을 하고 신호를 보내기 전에 소리를 하나 내볼게요. 소리를 내고 배경을 조금 어둡게 해야겠어요. 하얀 비가 잘 보이게. 네. 구름에다가 이 소리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럼 말을 하고 소리에 가서 이 소리를 재생을 할 거예요. 재생을 하고 나서 반복하기 하나 꺼내 주시고요. 이건 이따 움직일 때 쓸 거고, 그 다음에 생김새에 가서 색깔 효과, 그리고 흐름에 가서 몇 초 기다리기 하나 꺼내 볼게요. 중간중간에 아까 걸을 때도 그랬고, 색깔 효과 줄 때도 그랬고, 지금 기다리기를 넣는 게 만약에 색깔 효과를 10주고 마이너스 10주고를 이렇게 바로 붙여놔 버리면 너무 빨리 변해서 우리 눈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잠깐씩 간격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배경에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신호에다 그냥 붙여서 쓸게요. 신호를 보내면 이 친구는 테두리 이거는 여기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보내면은 배경은 구름 신호를 받았을 때 이 친구한테 소리를 넣어줄게요. 이게 조금 더 잘 낼 수도 있겠네요. 소리에 가서 천둥 소리 재생하고 이렇게 붙여볼게요. 구름은 일단 둬볼게요. 이렇게 방금 색깔 효과를 주고 소리가 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배경에 이렇게 준 다음에 아까 색깔 효과 이거를 맨 마지막에다 붙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고를 6번 반복을 하는 거고, 색깔 효과 말고 밝기로 해서 마이너스 100 정도 주면 좀 어두운 화면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어두워졌죠, 지금. 그리고 B가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러면 이제 게임의 배경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엔트리봇이 움직이면서 이 B를 피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B 같은 경우는 이제 복제본이 생성되었을 때 계속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복제본이 무한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복제본이 생성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이 좀 느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복제본이 만들고 우리 화면에서 사라졌지만 계속 존재하는 상태로 저기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프로그램이 느려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화면 밖으로 나간 빗방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제본을 삭제를 해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복제본 만들기로 총알 같은 거를 발사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쪽에서 총알을 왼쪽으로 이렇게 쏜다고 치면은 이 화면 밖으로 나간 총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제본들도 다 삭제해주면 좋고, 지금 이 빗방울들도 삭제를 해줄게요. 그러면 언제 삭제를 하느냐? y좌표 마이너스 3만큼씩 바꾸고 이제 그럼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삭제합니까? 아래쪽 벽에 닿으면 삭제를 할게요. 만약에 판단 가서 세 번째 닿았는가 꺼내 오시고요. 아래쪽 벽에 닿았는가? 그러면 흐름에 가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 밑에다 두 번째 요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용이 똑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면 여기서 그냥 없어지는 것 뿐이죠. 하지만 복제본을 삭제해서 이제 이 화면 밑으로 내려가는 비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오래 해도 이제 느려지거나 복제본이 나오지 않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자, 정지해서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움직여야겠죠. 구름 신호 보내놓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볼게요. 네. 맞으면 안 되는 거죠, B를. 이제 B를 맞으면은 뭐 게임이 끝나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B를 맞는 친구는 엔트리 봇이죠. 물론 빗방울에게 코딩해줘도 돼요. 어차피 지금은 엔트리 봇이랑 빗방울이 만났을 때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빗방울에 해줘도 되고 엔트리 봇에 해줘도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엔트리 봇에 한다고 하면 빗방울에 할까요? 빗방울에만 코딩을 하게 되면 네, 뭐 어느 쪽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주인공이 엔트리봇이니까 엔트리봇에게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조건을 같이 만들어서 붙여줘도 괜찮고요. 조금 복잡하고 이게 실행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옆에다가 시작하기로 따로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시작 눌러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까 조건 처음 했을 때 얘기했죠. 여기에 어떤 조건을 써주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할 일을 여기다 적어줄 건데 그걸 계속 확인하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반복하기 안에 만일 참이라면 넣어주고요. 여기 참이라는 자리에 어디에 닿았는가 빗방울에 닿았는가로 B죠. B에 닿았는가로 바꿔주면 되겠죠. 뭐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게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체력이 있어서 그 체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뭐 비에 홀딱 젖게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닿자마자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닿자마자 끝나는 걸로 해볼게요. 끝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비를 맞는 순간에 화면이 멈추게 된다던가
아니면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을 텐데 저는 뭐 장면된 건 하나도 안 했으니까 장면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첫 번째 장면에서만 우리 지금 계속 코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장면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표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더하기 누르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이제 종이가 나왔어요. 여기다가 다시 꾸며주면 되는데 원하고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가져다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난 이 배경이 똑같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추가하기에서 똑같은 배경을 골라도 되지만 장면 1에서 우리 이 배경을 썼으니까 오브젝트 목록에서 여기 공원 4 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볼게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복제를 하면 지금 이 오브젝트 목록에 하나가 더 생기는 거고요. 복사하기를 누르면 다른 데다가 가져가서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복사하기를 눌러 볼게요. 복사하기 눌렀고 장면 2에 가서 이 빈 오브젝트 목록 또는 뭐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밑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붙여넣기가 뜨죠. 이 붙여넣기 클릭하게 되면은 똑같은 배경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사해온 그 오브젝트의 코드, 여기 코드 있죠? 명령어들. 이거를 똑같이 다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필요하다면 이제 오브젝트에서 새로 추가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오는 게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는 이제 다른 화면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 장면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뭐 나타난 일들을 또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장면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장면 1에서 처음 게임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봤을 때 이 장면 1에 있다가 장면 2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 2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시작하고 뭐 하다가 장면 2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장면 2에서 시작할 때는 여기 밑에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이 블럭을 넣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를 해놔야 1에서 2로 넘어왔을 때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작되면 뭐 간단하게 해볼게요. 아까처럼 밝기를 마이너스 100만큼 줄이고 그 다음에 글 상자 하나 추가할까요? 오브젝트 추가하는 더하기 표시 눌러서 파일 올리기, 세로 그리기, 글 상자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글 상자 누르고 여기다가 내용을 써줄게요. 이렇게 꺼내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거를 클릭하면 뭐 생김새, 붓 이런 카테고리가 있죠. 근데 이 글 상자를 클릭하면 여기가 글 상자로 바뀝니다. 여기 바뀌었죠. 붓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글 상자로 바뀌었죠. 글 상자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블록들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탭도 모양에서 글 상자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게임 오버라고 쓴 글씨는 뒤에 흰 배경을 가지고 있죠.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해주면 흰 바탕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다시 못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글상자 여기 눌러주게 되면 이제 뭐 배경을 빼고 싶으면 여기 클릭을 해서 이렇게 X자가 나오게 하면 배경 없이 이렇게 글씨만 써지게 되죠. 또 글씨 색깔이 뭐 검은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여기다 다시 써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뭐 조금 편하게 대충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수정을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여러 줄 쓰기도 가능하고요.
여러 줄 쓰게 하면 여기다 이제 쓰는 내용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첫 장면에서 이 엔트리봇이 말하는 거 있죠. 말하는 거는 이 친구가 이제 말풍선에 이렇게 있는데 이 효과를 이 글상자의 글쓰기를 활용을 해서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말풍선 안에 글씨가 하나씩 탁탁탁 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공에 공중에 글씨가 하나씩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까 코딩하던 요거 해볼게요. B에 닿으면은 이제 장면 2로 넘어가기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시작해서 여기 장면 1 시작하기 해서 장면 2로 바꿔도 되고요. 지금은 장면이 적으니까 다음 장면 붙여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장면이 여러 개가 생기고 뭐 1에서 3 갔다가 3에서 2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여기 이 블럭을 사용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 화면에 있다가 어디 뭐 상점에 가면 상점 화면이 또 나오고 다시 또 플레이로 갔다가 나중에 뭐 게임이 끝나게 되면 뭐 점수를 확인하는 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면 이 블럭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붙여주고 장면 2 시작해 볼게요. B를 맞으면 이렇게 게임 오버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제 그러면 게임 오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성공하는 조건도 있어야겠죠. 뭐 간단하게 여기에 뭐 건물이든 피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더하기를 눌러서 건물이 있네요. 어떤 건물을 할까요? 뭐 이런 건물을 하나 놔볼게요. 이렇게 크기를 좀 더 키워줘도 되고요. 이제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모양 눌러서 이렇게 좌우를 반전해줘도 됩니다. 그럼 약간 출입문이 조금 더 왼쪽에 있는 모습이 되겠죠. 위에가 잘렸네요.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꺼냈을 때 삭제가 됐고 계속 이 범위를 넘어가는데 이렇게 줄여서 여기 안으로 집어넣어주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저장하면 이렇게 해서 집은 한 반 정도 이렇게 보이게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엔트리봇이 여기에 닿으면 이 B에 닿으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된 거죠. 이 내리는 B를 피해서 움직여서 집에 가게 되면 성공인 거고요. 그러면 이 엔트리봇에게는 코드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아까 B에 닿으면 장면 1을 시작하고 B가 아니라 집에 닿으면 이제 뭐 장면 3을 하나 또 만들어서 여기는 성공 화면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B를 피해서 집에 잘 들어갔다고 쳤을 때 누가 더 뭐 게임을 잘 했는가를 판단을 해보려면 이제 시간 개념을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지금 이 간단한 게임에서는 어떤 뭐 아이템을 먹거나 동전을 줍거나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줍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이제 얼마나 빨리 통과를 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같은 경우는 여기 계산에서 초시계 시작하기 여기 클릭하면
정지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 초시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코드를 보게 되면 엔트리봇은 처음에 하고 싶은 말 하고, 신호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받으면 구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구름 신호 받았을 때 시작해도 괜찮죠. 여긴 지금 0도 찍혀있고 구름 나오면서 시간은 점점 흐릅니다. 그러면은 네, 네. 다시 내리는 비를 빨리 피해서 얘를 네. 이제 게임은 끝났지만 정지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장면 2가 시작되었을 때 뭐 밝기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정지 한번 붙여볼까요? 정지하기. 자, 이렇게 4초 만에 게임이 끝났죠. 정지 잘 되는 모습 확인을 했고요. 성공 장면으로 갔을 때도 그 초를 잘 기록을 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조금 이제 정비할 부분들, 조금 더 고치거나 업그레이드 할 부분들은 이제 직접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잘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엔트리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조금 뭐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이제 조금 알아뒀으면 하는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우선 일단 이 함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 그 다음에 변수랑 신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잘 갖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다한능각 이런 것들은 비교적 조금 간단한 부분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떤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든 뭐가 됐던 간에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좀 접근을 해서 우리가 원래 사용해본 뭐 변수, 조건, 신호, 함수, 뭐 움직이게 하는 것들, 소리, 모양 편집하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뤄봤죠.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뭐 내용이든 어떠한 작품이든 이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잘 만들어 보기를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